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입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모여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하겠다라고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말에 좀 모처럼 하루 잠깐 쉬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또 국회에 나왔습니다. 제가 국회 나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서 이제 회의가 소집돼서 나왔는데요. 나오면서 쭉 검토를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에게 딸랑딸랑 하려고 이거를 기세 좋게 발표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국무위원 연쇄 탄핵이 어려운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뉴스만 보면은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상황과 그 관련 법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더민초라는 그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이상한 짓을 되게 많이 해요. 전에도 뭐 이상한 발표도 많이 하고 하는데 국회의원 53명이 40여을 임명하지 않으면 국무위원 전원을 따지지 않고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무조건 탄핵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국무회의가 마비가 됩니다. 우리 헌법상에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각부 장관들이 국무회의 구성원인데요. 국무위원이라고 하는데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를 거쳐야 법률안 공포가 가능하고 또 예산안 예산안을 정부가 예산안을 낸다든지 중요한 인사안 같은 것을 발표한다든지 사면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국무회의 심의를 미리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아주 중요한 정부의 업무들은 잘 하기가 힘든 겁니다. 이런 대규모 재난 사태가 나서 그 재난 상황과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거나 추경 예산을 편성하는 것 등등도 국무회의가 마비되면 실질적으로 어려워지죠. 이게 지금 초선 의원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지금 진짜로 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이미 이재명 대표 1인 독재 체제가 됐고 또 본인 사건이 지금 급하게 이재명이 이제 공직선거법이 무죄가 났지만 대법원에 벌써 사건 번호가 나왔거든요. 검찰이 바로 상고를 하고 서울 고등에서 대법원으로 기록을 보냈는데 보통 7일에서 10일 정도 걸리는데 하루 만에 바로 보냈습니다. 그 얘기는 대법원이 빨리 판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고 그래서 더 급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위증교사 부분도 어찌됐든 이번 그 4월이면 재판이 다 끝나게 되고요. 5월 중순경에 2심 결과가 나오는데 요번에 보셨다시피 1심에서 유죄 났던 게 무죄가 나듯이 1심 무죄가 났던 것도 전부 유죄로 또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것이고요. 특히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가 되는 그때까지도 선고를 못하면 이것은 그냥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야 합의를 통해서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이게 더 이상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되거든요. 재판관 6명에서는 선고를 할 수가 없고 최소한 7인 이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시간은 원래 지금 5대3 구도가 됐기 때문에 적어도 5대3 혹은 4대4 구도가 됐기 때문에 문영배 재판소장 대행이 민주당에 SOS를 친 거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선거를 질질 끌면서 선거를 못하고 있고 민주당은 거의 사람들이 봤을 때 정상처럼 안 보이잖아요. 그럴 정도로 연쇄 탄핵이라는 말 저 처음 들어봅니다. 무슨 연쇄 살인범도 아니고 연쇄 탄핵범처럼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절대 국무회의를 마비시킬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요 국무회의 규정이라는 곳에 의사정족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회의가 어떻게 정해져 있냐면 국무위원들 중에 과반수로 회의를 연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돼 있거든요. 이건 대통령령입니다. 이 대통령령을 이런 긴급시를 대비해서 바꿔놓으면 돼요. 국무위원이 2명, 3명만 모여도 국무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놓으면 지금처럼 몇 명만 탄핵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무위원 전원을 사실상 탄핵해야 국무회의가 마비되거든요. 근데 시간 계산이 안 맞아요. 국무위원들을 전부 다 탄핵하려면 동시 탄핵은 불가능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탄핵하려는 근거가 뭐냐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만 탄핵 사유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 이제 총리에게 대통령 권한대행이죠. 마은혁 임명하라고 요구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소추하고 그 다음에 또 최상목 권한대행이죠.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똑같이 해서 또 탄핵 소추하고 그리고 또 다시 임명 안 하면 그 다음이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또 탄핵 소추하고 이 순서대로 갔을 때 날짜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탄핵해 나가는데 마은혁을 임명할 시간을 하루 이틀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면 외교, 안보, 국방 엄청 중요한 현안들을 전부 다 인수인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인수인계 받고 어느 순간에 그럼 대통령 권한대행이 외교, 안보, 경제부터 중요한 일이 얼마나 많고 재난 대응도 해야 되는데 제1번 일로 마은혁을 임명하는 게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최소한 며칠은 시간을 줘야 될 거고. 그러니까 연쇄 탄핵을 하더라도 지금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일까지 4월 18일까지 지금 약 20여일밖에 안 남은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국무위원 숫자가 15명이 넘기 때문에 이것을 언제 날짜를 주고 언제 탄핵 소추를 다 하겠느냐는 거죠. 이 국무회의를 마비시키려는 의도 중에 하나가 또 법을 바꿔서 또 이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한번 늘려보려는 시도를 하고 마은혁 후보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법안을 막 개정안을 내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당연히 법률안 거부권의 행사 대상인데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또 국무회의 심의를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을 바꿔서 마은혁 후보를 재판관으로 밀어 넣으려고 하는 것이고 법을 국무회의를 마비시켜서 아예 정부 마비 상태를 가져와서 이것을 마은혁 후보 임명을 겁박하고 협박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날짜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탄핵소추만 발의한다라고 되는 게 아니라 발의가 되면 본회의를 다시 잡아서 72시간 내에 표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보통 저번에 그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라고 해서 바로 그날 표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 이틀 있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탄핵소추 발의와 표결에 걸리는 시간까지도 계산을 해보면 글쎄요. 아무리 정말 미친 듯이 탄핵소추를 해도 서너 명 할까? 한 20일 정도면? 서너 명 하는 것도 무리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돼야지 마은혁에 대한 임명권을 가지고 임명권이 있는 사람이 임명을 안 해야 탄핵소추 사유가 된다. 이게 지금 민주당 논리니까 민주당 논리대로 하더라도 동시 탄핵은 안 되는 거죠. 연쇄적으로 한 명씩 탄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국은 엄포만 났지 좀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 만료 전에 국무회의를 마비시키고 뭔가 법안을 통과시켜서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리는 것은 애시당초 불가능하다. 제가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 법을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법을 만들어서 임기를 늘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헌법에 명시가 돼 있어요.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6년 이상이면 그냥 다 자동 퇴임이에요. 그게 대법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김창완 대법관이 퇴임하고 마영주 대법관 후보가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신분이다 보니까 현재 임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대법관이 나갔다고 후임 대법관이 안 됐다라고 해서 그 대법관이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임기를 법에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헌법에
헌법상 임기가 지나면 그냥 더 이상 대법관이 아닌 거예요. 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애초에 4월 18일이 데드라인이다. 그 사이에 반드시 선고를 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4월 4일 또는 4월 11일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 들리는 풍문이긴 하지만 그 탄핵심판 TF나 헌법재판 연구관들이 있잖아요. 근데 문영배 소장 대행이 4월 10일까지 평의를 뭔가 마무리하라는 식의 지시를 했다는 풍문이 막 들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4월 11일 선고설이 지금 현재 유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 사실은 더 빨리 해서 결론을 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민주당 의원들이 하는 거는 분명히 탄핵 기각이나 각하 의견을 가진 재판관들이 최소 3명 이상, 4명인 경우거든요. 근데 시간을 끌어서 뭔가 그 헌법재판관들을 압박하거나 마흔여가 꼼수로 한번 임명해 보려고 난리를 치는 상황인데 아니 대통령 탄핵 재판할 때 그렇게 변론 기일 더 달라고 해도 다 끝내놓고 종결해놓고 재판이 이미 다 끝났는데 새로운 재판관을 한 명 더 넣어서 그 재판에 선고에 참여하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마흔여 후보 자체가 그 정도 법조인이면요 본인 스스로 물러나야 돼요. 이 정도 편향성을 가지고 편향성이 지적이 되고 또 본인 때문에 지금 여야가 교착 상태에 있고 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한 헌법재판관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버젓이 받지 않습니까? 정계산 재판관 민주당이 단독으로 추천해 놓으니까 한덕수 총리조차도 저 탄핵을 인용하라 그랬어요.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이 인용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나요? 저는 너무나 동떨어진 법리고 8명의 재판관 심지어 편향됐다라고 생각하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조차도 그렇게는 안 했어요. 근데 여기는 버젓이 정계선 재판관은 민주당에서 추천해서 된 재판관이다 보니까 그냥 민주당만 바라보고 하는 거죠. 그게 무슨 재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계선 재판관이 폭주하면 반대편에 있는 김복현, 조한창, 정영식, 김영두 이런 재판관들이 분명히 반작용이 날 겁니다. 폭주하는 헌법재판관들도 누군가는 견제해야 되잖아요. 다른 재판관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와중에 또 우원식 국회의장 권한쟁의 심판도 저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가 임명 안 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명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임명을 안 했지만 그것은 탄핵 사유까지는 아니다. 파면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했는데 한 입으로 두 번 하겠습니까? 방금 지금 헌재 결정문에 잉크도 안 마른 상태인데 헌재에서 또다시 그 결정을 번복해서 할 리가 없죠. 그렇게 하면은 헌재는 아예 그냥 결정권 자체를 잃게 될 거야. 아무도 믿지 못하는 기관이 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실효성이 전혀 없고 효력정지 가처분 등을 한다고 해도 마흔여 권한쟁의 심판에서 우리가 선고기일을 헌정사상 제일 최단 기간으로 잡았는데 30일이었어요. 30일 만에 그 권한쟁의 심판 잡았다고 우리가 엄청 왜 이렇게 빨리 잡냐고 막 뭐라고 했었거든요. 그게 헌정사상 가장 빨랐던 건데 지금 20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한다 한들 그 전에 결론이 나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결론을 내에서 어떻게 임명권자인 대통령한테 뭘 강제할 수 있겠어요? 임명 시기는 못 박을 수 없고 임명도 강제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저번 헌재 결정문에서 헌재 결정문에서 결정을 해버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엄청나게 실책을 한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민주당이 민낯을 보여준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은 대법원대로 와 진짜 심하다 할 거예요. 만약에 이런 정치 세력의 조기 대선이 만약에 열려서 이런 정치 세력이 막 들어선다라고 하면 법도 바꿔서 사법부도 가지고 놀려고 들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대법원에서 움직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헌법재판관들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국무위원들도 국민들 눈치 안 보고 전원을 탄핵하겠다고 하는 조직이 나중에 권력을 획득하고 나면 헌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그 헌법기관들이 견제와 균형 그리고 우리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그 균형감을 발동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되면요, 민주당은 만약에 이렇게 연쇄 탄핵을 실제 실행하잖아요. 저는 위헌정당으로서 해산 심판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위헌정당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따르지 않는 정당에 대해서는 해산 심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청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청구하면 헌법재판이 열리는 구조거든요. 통진당도 해산됐었죠. 통진당 해산됐던 이유는 자기들끼리 간첩처럼 모여가지고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북한을 도울까 이런 모의를 하다가 작당 모의한 게 다 들켜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라고 위배했다라고 해서 정당이 해산된 거거든요. 정당 해산되면 국회의원들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국무위원들도 다 직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주로 간접적인 정당성을 가지죠. 대통령은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다 국무회의 동의를 거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거나 대통령이 임명함으로써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서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행정부 자체를 입법부가 완전히 마비시켰다. 특정 정당이 나서가지고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아무런 사유 없이 그 문구를 썼잖아요. 따질 것 없이라는 문구가 나중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면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될 겁니다. 묻고 따지지도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못이 없더라도 무조건 탄핵한다는 거였기 때문에 입법부가 행정부를 완전히 마비시키도록 한 특정 정당이다라고 하면 저는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고 위배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연쇄 탄핵까지 나서서 어느 단계가 되면 저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주당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